시대를 넘어 삶의 지혜를 밝혀주는 수필 문학의 걸작 헨리 데이비드 소로 월든 헨리 데이비드 소로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1817년 미국 매사추세츠주의 콘코드에서 태어났고 1837년 하버드대를 졸업했다. 졸업 직후 콘코드의 공립학교 센터스쿨에서 교사로 근무했으나 2주 만에 사직하고 형과 함께 콘코드 아카데미를 운영했다. 소로는 스승이자 친구인 랄프 알도 에머슨이나 윌리엄 엘러리 제닌과 함께 산책과 대화를 나누면서 평생을 콘코드 마을 주변에서 특히 콘코드의 황야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 그는 좀 더 신중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월든 호숫가에 소박한 오두막을 지었는데 그 오두막은 5평도 채 되지 않았다. 이 책에서는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내가 숲속에 들어간 이유는 신중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인생의 본질적인 사실만을 직면하기 위해서, 그리고 인생에서 꼭 알아야 할 일을 과연 배울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그리고 죽음의 순간에 이르렀을 때 제대로 살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닫지 않기 위해서였다. 소로는 1847년 9월 6일 월든 호숫가를 떠났으며 그의 책 월든은 1854년이 되어서야 출간되었다. 1862년 5월 6일 평생 동안 시달려온 만성 폐결핵으로 사망했다. 소로의 세 번째 이야기, 독서. 자신의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 조금만 더 신중을 꾀한다면 누구나 기본적으로 학생이나 관찰자가 되려고 할 텐데 그것은 누구나 자신들의 본성과 운명에 관심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 자신 또는 후손을 위해 재산을 모으거나 가정이나 국가를 세우거나 명성을 얻어도 우리는 죽을 운명을 피할 수 없지만 진리를 다룸에 있어서는 불멸이나 다름없으며 그 어떤 변화나 불의의 사고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고대 이집트인이 아니면 인도인 철학자가 신의 조각상에서 베일의 한 자락을 들쳐 올렸는데 그 떨리는 옷자락은 여전히 들려있는 채로 남아있으며 나는 지금도 그 철학자가 그랬듯 신선한 영광을 응시하고 있다. 왜냐하면 당시 그토록 대담했던 것은 바로 그의 안에 있는 나 자신이었고 지금 그 광경을 보고 있는 자는 바로 내 안에 있는 그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 옷에는 그 사이 먼지 하나 앉지 않았다. 신성이 발견된 이래로 시간은 전혀 흐르지 않았던 것이다. 우리가 진실로 개선하고 또 개선할 수 있는 시간은 과거나 현재, 미래가 아니다. 내 집은 어느 대학 못지않게 생각이나 진지한 독서를 하기에 적당한 곳이다. 내가 있는 곳은 흔해 빠진 순회 도서관 하나 찾아오지 않는 곳이지만 나는 최초의 문장이 나무 껍질에 기록되었고 이제는 간혹 있는지에 찍혀 나올 뿐인 온 세상 책들의 영향을 그 어느 때보다도 크게 입고 있다. 시인 미르우드는 이렇게 말했다. 제자리에 앉아서도 정신세계를 돌아다닐 수 있는 이점을 나는 책 속에서 누렸네. 포도주 한 잔으로 취하는 즐거움을 나는 심오한 학설이라는 술을 마심으로써 맛보았네. 나는 여름 내 책상 위에 호모의 일리아스를 놓아두었지만 이따금씩 읽곤 했을 뿐이다. 처음에는 두 손을 끊임없이 놀려야만 했는데 집도 마저 지어야 했고 콩밭에서 잡초도 뽑아야 했기에 그 이상 책을 읽는다는 건 불가능했다. 그러면서도 나는 앞으로 책을 읽을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품고 있었다. 일하는 사이사이에 가벼운 여행기를 한두 권 읽었지만 곧 그 일이 부끄러워졌다.
나는 내가 사는 곳조차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이다. 그리스어로 호모나 아이스킬로스를 읽는 학생이라면 방탕이나 사치에 빠질 염려가 없을 텐데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의 영웅을 본뜨려 할 테고 아침나절을 그들의 저서로 신성하게 보낼 수 있을 테니까 말이다. 서로 우리 모국어로 인쇄된 것일지라도 이 영웅 시들은 타락한 이 시대에는 죽은 말로 된 듯이 읽힐 것이다. 우리는 지혜와 용기와 관용 같은 단어에서도 우리의 일상 용법보다 훨씬 더 큰 의미가 있으리라고 짐작하면서 그 낱말이나 행 하나하나의 의미를 애써 판독해야 한다. 오늘날 번역본의 값도 더 내려가고 인쇄물도 풍부해졌지만 그렇다고 이 고대의 영웅시 작가들이 좀 더 가까워진 것은 아니다. 그들과 그들의 글은 예전에 그랬던 만큼이나 진귀하고 유별나 보인다. 젊은 날의 소중한 시간으로 고대 언어를 몇 마디 배우기만 해도 그만한 가치가 있다. 그 언어는 거리의 진부함에서 벗어나 영원한 암시와 자극을 줄 수 있을 테니 말이다. 농부가 주어들은 라틴어 몇 마디를 기억해서 암송하는 것도 헛된 일이 아니다. 사람들은 고전 연구가 현대에 보다 실질적인 학문을 위한 길이 되어줄 것처럼 말하곤 하지만 모험심에 넘치는 학생이라면 그것이 어떤 언어로 쓰이고 그 언어가 얼마나 오래된 것이든 상관없이 고전을 공부할 것이다. 고전이란 인간의 사상 중에 가장 고귀한 내용을 기록한 것에 다름 아닐 테니까. 고전은 사멸되지 않은 유일한 신탁이며 가장 현대적인 질문에도 델포이나 도도나 신전조차 주지 못한 해답을 해줄 것이다. 자연이 오래된 것이라 해서 자연을 공부하지 않을 수는 없는 법이다. 책을 잘 읽는 일, 다시 말해서 참된 정신으로 참된 책을 읽는 일은 숭고한 운동이며 오늘날의 관습이 존중하는 그 어떤 운동보다도 힘든 일이다. 그 일은 운동선수가 하는 것만큼 훈련을 필요로 하며 독서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거의 평생에 걸친 꾸준한 자세로 임해야 한다. 책은 그 책이 씌어졌을 때처럼 신중하고도 조심스럽게 읽혀야 한다. 그 책이 씌어진 국민의 언어로 말을 할 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은데 왜냐하면 구어와 문어, 귀로 듣는 언어와 글로 씌어지는 언어 사이에는 현격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전자는 보통 일시적인 현상이며 하나의 소리, 하나의 말투, 방언에 불과하고 거의 미개하며 우리는 그 언어를 동물들처럼 무의식 속에서 어머니에게서 배운다. 후자는 전자의 언어가 성숙하고 경험을 쌓아 이루어지는 말이다. 전자가 어머니의 말이라면 후자는 아버지의 말이며 신중하게 선택된 표현이며 너무 깊은 의미를 갖고 있어 귀로는 듣기 어려운 말이다. 그 말을 하려면 다시 한번 태어나야 하는 것이다. 중세의 그리스어와 라틴어로 말을 할 줄만 알았던 대중들은 그 언어가 사용되는 지역에 우연히 태어났다고 해서 그 언어로 씌어진 천재들의 작품을 읽을 수는 없었다. 그러한 작품은 그들 대중들이 알고 있던 그리스어나 라틴어로 씌어진 것이 아니라 선택된 문학 언어로 씌어졌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리스와 로마의 보다 고귀한 방언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언어로 씌어진 작품들은 그들에게는 휴지나 다름없었다. 따라서 그들은 동시대의 싸구려 문학을 더 높이 평가했다. 그러나 유럽의 몇몇 국가들이 나름대로 거칠지만 명확한 문어를 갖추게 되자 최초의 학문이 되살아나고 학자들은 아득히 먼 고대의 보물을 알아볼 능력을 갖게 되었다. 로마와 그리스의 일반 대중들이 들을 수 없었던 말을 수많은 세월이 지난 후 몇몇 학자들이 읽게 되었고 극소수의 학자들만이 아직도 그런 글을 읽고 있다. 아무리 우리가 웅변가에 유창한 언변에 찬탄을 금치 못한다 하더라도 가장 고귀한 문어는 대부분의 경우 덧없는 구어에
저 멀리 훨씬 위쪽에 있게 마련이다. 그것은 별이 가득한 하늘이 구름 저편에 있는 것과 같다. 별들이 있으면 그것을 읽을 수 있는 이들도 있는 법이다. 천문학자들은 끊임없이 별들을 설명하고 관찰한다. 문어는 우리가 매일같이 나누는 말이나 덧없는 숨결과 같은 무의식적인 발산물이 아니다. 광장의 웅변이라는 것은 대부분 서재에서 볼 때는 한낱 수사에 불과하다. 웅변가는 한순간에 행사에 떠오르는 영감에 몸을 맡기고 눈앞에 있는 군중을 향해 요컨대 자신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을 향해 말을 한다. 그에 반해 작가는 보다 평온한 삶이 그의 행사인 셈치고 웅변가를 자극하는 사건이나 군중은 오히려 그의 정신을 산만하게 만들 뿐이다. 인류의 지성과 치유를 위해 자신의 말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면 시대를 가리지 않고 말을 거는 사람이다. 알렉산더 대왕이 원정 때마다 보물함 속에 일리아스를 넣어 지니고 다녔던 건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다. 글로 적힌 말은 유물의 꽃이다. 그것은 다른 어떤 예술품보다도 우리와 친근하며 그만큼 더 보편적이다. 그것은 우리의 삶 그 자체와 가장 밀접한 예술품인 것이다. 그것은 모든 언어로 번역될 수 있으며 글로 읽힐 뿐만 아니라 실제로 모든 인간의 입술을 통해 숨결처럼 나올 수 있다. 요컨대 캔버스나 대리석으로 재현되는데 그치지 않고 삶의 숨결 그 자체로 조각될 수 있는 것이다. 고대인에게는 사상의 상징이었던 것이 현대인에게는 말이 된다. 2000번의 여름은 그리스의 대리석에 그러했듯 그리스 문학의 기념물에도 보다 성숙한 황금빛 가을 색조를 더해 주었을 뿐인데 그것은 그 작품들이 자신의 고요하면서도 거룩한 정조를 온 세상에 퍼뜨림으로써 세월의 불식에서 스스로를 지켰기 때문이다. 책은 세계의 소중한 재산이며 세대와 민족의 온당한 유산이다. 아무리 가난한 집이라도 그곳 선반에는 가장 오래되고 훌륭한 서적들이 자연스럽고 당당하게 자리 잡고 있게 마련이다. 책은 스스로를 위해 아무런 변호도 하지 않지만 그것이 독자를 개발시키고 고무시키는 한 양식 있는 사람이라면 책을 거부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 책의 저자들은 어느 사회에서든 자연스럽고도 매혹적인 엘리트로서 왕이나 황제 이상으로 인류에게 커다란 영향력을 발휘한다. 책을 경멸하는 무식한 장사꾼이 모험심과 근면함으로 그토록 갈망하던 여유와 자립을 성취하여 부와 상류 사이의 일원이 되면 마침내 어쩔 수 없이 더욱 높고 그러면서도 아직 다가갈 수 없는 지성과 천재의 사이 쪽으로 눈길을 돌리는데 그럴수록 자신의 불완전한 교양과 자신이 소유한 부가 얼마나 공허하고 불충분한 것인지를 통감한다. 이때 그는 뛰어난 판단력으로 자식들에게 자신이 그토록 결핍을 느꼈던 지적 교양을 마련해 주기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 그럼으로써 결국 그는 한 가문의 창시자가 되는 것이다. 고전을 원어로 읽는 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인류 역사에 대해 아주 부족한 지식을 얻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우리의 문명 자체를 그런 사본으로 간주한다면 모르되 고전의 어떤 사본도 현대어로 제대로 번역된 적이 없기 때문이다. 호모는 아직 영어로 인쇄된 적이 없으며 그 점은 아이스킬로스나 버질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들의 작품은 우아하고 견실하며 거의 아침 그 자체만큼이나 아름답다. 후세 작가들이 서로 천재적 재능을 가졌다 하더라도 이들 고대인들의 정교한 아름다움과 완성도, 그들이 평생 동안 문학에 바친 영웅적인 노력과는 비할 바가 아니었다.
고전을 모르는 이들은 그것을 잃어버리자고 말한다. 그러나 우리가 고전에 전념하여 제대로 음미할 수 있을 만큼 학식과 재능을 갖추었을 때 잊어도 늦지도 않을 것이다. 우리가 고전이라고 부르는 그 유산들, 고전보다 더 오래되고 더욱 고전적이면서 알려진 바가 거의 없는 여러 민족의 경전들이 한데 모일 때 바티칸 궁전이 베다와 젠다베스타와 성서, 호모와 단테와 섹스피어 등으로 가득 채워질 때,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모든 세기가 자신들의 전리품을 세계라는 광장에 잇따라 쌓아놓을 때 그 시대는 실로 풍요로울 것이다. 이러한 풍요로운 누적이 있을 때 인간에게 비로소 하늘에 오를 희망이 생길지도 모른다. 위대한 시인들의 작품은 아직 인류가 제대로 읽은 적이 없는데 그 이유는 위대한 시인만이 그것들을 읽을 수 있기 때문이다. 대중은 그 작품들을 마치 별을 보듯이 천문학적으로가 아니라 점성술적으로 읽었을 뿐이다. 사람들 대부분은 마치 장부를 줬고 장사에서 속지 않기 위해 계산법을 배운 것처럼 하찮은 편의를 위해 읽는 법을 배웠다. 고귀한 지적 운동으로서의 책 읽기에 대해서는 거의 또는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이다. 그런데 사치품처럼 우리의 마음을 달래주고 보다 고귀한 기능을 잠들게 만드는 독서가 아니라 발끝으로 서서 읽는 일, 우리의 가장 기민하고 주의 깊은 순간을 바쳐서 읽는 행위야말로 고결한 의미에서의 독서라고 할 수 있다. 일단 문자를 배웠으면 언제까지나 인생에서 가장 낮은 맨 앞자리에 앉아 4학급이나 5학급에 한 음절로 된 말이나 대내고 있을 게 아니라 최고의 문학 작품을 읽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람들 대부분은 자신이 읽거나 남이 읽는 소리를 듣는데 만족하여 우연찮게 성경이라는 좋은 책 한 권의 지혜를 깨닫는 것으로 그칠 뿐이고 삶의 나머지 동안에는 별달리 하는 일 없이 이른바 가벼운 독서라는 것으로 자신들의 기능을 낭비하고 만다. 우리의 순회 도서관에 리틀 리딩이라는 제목이 붙은 몇 권짜리 책이 있는데 처음에는 그것이 내가 가보지 못한 마을 이름인 줄로만 알았다. 가마우지나 타조처럼 고기와 야채를 배불리 먹은 뒤에도 뭐든 그대로 버리기가 아깝다는 이유에서 이런 종류의 책을 닥치는 대로 먹어치우는 사람들도 있다. 이런 여물을 만들어내는 기계 같은 이들도 있는 것이다. 그들은 재벌론과 소프로냐에 대한 9,000번째 이야기를 읽는다. 그들 두 연인이 어떻게 아무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랑을 했는지를, 그들의 참된 사랑이 겪는 순탄치 못한 파경을 말이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이야기가 이어지는 것이다. 또 어떤 불운한 자가 교회 첨탑으로 기어 올라가는데 그 자는 애초에 종로까지 올라갈 필요가 없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쓸데없이 그곳까지 올려놓은 다음 기분이 좋아진 작가는 종을 쳐서 온 세상 사람들을 한데 모아놓는다. 그리곤 오 맙소사, 어떻게 전 오픈돼서 다시 내려왔을까요? 하고 그 다음 얘기에 귀를 기울이도록 만드는 것이다. 내 생각을 말하자면 저 옛날의 영웅들을 성자 사이에 놓았듯이 이 소설 나라의 이 모든 야심만만한 주인공들을 인간 풍향계로 바꾸어 녹이 슬도록 꼭대기에서 빙글빙글 돌게 내버려 두는 편이 좋을 것 같다. 다시는 아래로 내려와 정직한 사람들에게 장난을 치지 못하게 말이다. 다음번에 이 작가가 또다시 종을 친다면 나는 공회당이 몽땅 불에 타서 주저앉더라도 움직이지 않을 생각이다. 구시렁구시렁의 유명 작가가 쓴 중세 로맨스, 발끝으로 냅다 뛰기, 월별로 분할 출간 예정, 주문 세도 차례차례 줄을 섭시다. 모두들 눈을 부릅뜨고 잔뜩 긴장해서 유치한 호기심을 품고 뭐든지 소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위장으로 이런 소설을 읽어치우는데 흡사 4살박이 꼬마가 금박을 씌운
2센트짜리 신데렐라를 읽듯이 발음이나 악센트, 강세 또는 교훈을 뽑아내거나 집어넣는 기술 따위에 하등의 발전도 기대할 수 없다. 그 결과는 시력 감퇴와 순환기의 기능 저하이며 모든 지적 능력이 전반적으로 녹아버리고 벗겨져 나갈 뿐이다. 그런데 거의 모든 집 화덕에서 이런 종류의 자극적인 생강빵이 매일같이 구워지고 순수한 밀이나 옥수수 빵보다 더 인기가 있으며 시장 가치도 그만큼 확실하다. 이른바 제법 책을 읽는다는 이들조차도 최고의 책을 읽지 않는다. 우리 콩코드의 문화는 어느 정도일까? 이 마을에서는 몇몇 사람을 제외하면 모두가 읽고 쓸 줄 아는 말로 된 영문학에서 최고의 책이나 양서를 읽으려는 시도조차 하는 사람들이 없다. 이 마을이나 다른 곳에서나 대학 교육을 받은 이들과 이른바 제법 교육을 받았다는 자들도 영문학의 고전에 대해 사실상 거의 또는 전혀 알지 못한다. 인류의 지혜를 기록해 놓은 고전과 경전들 역시 어느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디서든 읽어보려는 노력을 찾아보기 힘들다. 내가 아는 한 중년의 나무꾼은 프랑스 신문을 보는데 그의 말에 의하면 뉴스 때문이 아니라 캐나다 태생인 자신이 프랑스어를 잊지 않기 위해서라고 한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 뭐냐고 물었더니 그 일 외에 영어 실력을 늘리는 일이라고 대답했다. 바로 이것이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하고 있거나 하기를 바라는 일이며 그런 목적을 위해 영어신문을 구독하고 있는 것이다. 방금 영어로 된 책 가운데 가장 뛰어난 책을 하나 읽은 사람이 있다고 하자 그가 그 책에 대해 대화를 나눌 만한 사람을 얼마나 찾아낼 수 있을까? 또는 이른바 무지한 자들도 그것이 얼마나 좋은 책인지 잘 알고 있는 그리스어나 라틴어 고전을 원어로 읽었다고 치자. 그 사람은 대화를 나눌 상대를 찾지 못하여 결국 침묵하고 말 것이다. 사실이지 우리나라 대학에는 그 어려운 그리스어를 마스터하고 그에 비례하여 그리스 시인의 난해한 시 정신을 마스터하고 나서 기민하면서도 대담한 독자들에게 자신의 지식을 나누어 줄 만한 교수가 거의 없다. 그리고 인류의 성서라고 할 수 있는 성스러운 경전에 대해서는 이 마을의 어느 누가 그 제목만이라도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사람들 대부분은 헤브르 민족 이외에 다른 어떤 민족에게 그런 성서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누구라도 은하 1달러를 줍기 위해서라면 꽤 먼 거리라도 돌아갈 것이다. 그러나 여기 고대의 가장 현명한 이들이 말했고 그 모든 세대의 현자들이 그 말의 가치를 보증한 황금의 언어가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입문서나 교과서 따위의 쉬운 책이나 읽는 법을 배울 뿐이며 학교를 나서면 어린애나 초보자들을 위해 씌워진 이른바 리틀 리딩 같은 이야기 책을 읽는 것이다. 우리가 하는 독서나 대화나 사고는 하나같이 극히 낮은 수준으로서 피그미족 같은 난쟁이들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 나는 우리 콩코드 땅이 지금껏 배출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현명한 이들과 교제하고 싶다. 내가 플라톤의 명성을 듣고도 그의 책을 읽지 않을까? 마치 플라톤이 우리 마을 사람인데 나는 그 사람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는 듯이 또는 바로 내 이웃에 살고 있는데 그의 지혜로운 말을 들어보지도 관심도 가져본 적이 없다는 듯이 말이다. 그러나 실제로 어떤가? 불멸의 지혜가 담긴 그의 대화록이 바로 옆 선반에 꽂혀 있는데도 그 책을 읽지 않고 있는 셈이다. 우리는 상스럽고 비천한 삶을 영위하는 무식한 인간이다. 그리고 이 점에서 나는 책이라고는 전혀 읽지 못한 우리 마을 사람들의 무지함과 아이들과 전능한 이들을 위한 책만 읽도록 배운 사람들의 무지함 사이에 별 차이가 없다고 말하겠다. 우리는 고대의 훌륭한 사람들만큼 뛰어나야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그들이 얼마나 뛰어난가부터 알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소인족이며 우리의 지적 능력은 일간신문의 칼럼 이상 날아오른 적이 없다. 모든 책이 다 독자들만큼 우둔하지는 않다. 어쩌면 바로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에 꼭 들어맞는 말을 해주는 책도 있을 것이다. 우리가 제대로 귀를 기울여 이해할 수만 있다면 아침이나 봄날 이상으로 우리의 삶에 유익하고 문제의 새로운 양상을 제시해 줄 수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한 권의 책을 읽고 자신의 삶에 새로운 기원을 마련했던가. 지금까지의 기적을 설명하고 새로운 기적을 보여줄 책이 우리를 위해 어딘가 분명 존재하고 있을 것이다. 내가 지금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것도 어딘가에 표현되어 있을 수도 있다. 지금 우리를 혼란케 하고 어리둥절하고 난처하게 만드는 문제들을 과거의 모든 현자들도 직면한 적이 있었다. 어느 한 문제도 빠지지 않고 말이다. 그리고 각각의 현자들은 자신의 언어와 자신의 삶으로 그 문제들의 해답을 주었다. 나아가서 우리는 책에서 지혜와 더불어 관대함도 배우게 될 것이다. 콩코드 교회 농장에서 고용살이를 하고 있는 사람은 그 말을 믿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미 수천 년 전 조로아스터 역시 그와 같은 길을 걷고 똑같은 체험을 했지만 그럼에도 현명한 그는 그 일이 보편적인 것임을 깨닫고 그에 따라 이웃을 대하고 하나의 종교를 창시하기까지 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고용살이를 하는 그로 하여금 겸손하게 조로아스터와 벗삼도록 하면 어떨까? 그리고 모든 위인들의 관대한 감화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 자신과도 알도록 해주면 어떨까? 그래서 우리 교회라는 말은 아예 떼어버리도록 하면 어떨까? 우리는 우리가 19세기인이며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급속한 성장을 하고 있음을 자랑으로 여긴다. 하지만 이 마을이 그 자신의 문화를 위해 얼마나 하는 일이 없는지 생각해보라. 나는 마을 사람들에게 아첨할 생각도 아첨받을 생각도 없는데 그것은 우리 어느 쪽에서도 발전이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자극받을 필요가 있다. 사실이지 황소를 달리게 하려면 몽둥이 찜질을 해야 하는 것처럼 말이다. 우리에겐 비교적 쓸만한 초등학교 제도가 있는데 그것은 어린이들을 위한 학교일 뿐이다. 그러나 겨울에는 빈사 상태나 다름없는 문화회관과 나중에 주 정부가 마련해준 어설픈 도서관을 제외하면 어른들을 위한 이렇다 할 교육시설은 없는 형편이다. 요컨대 정신적 질병보다는 육체적 집단적 행동은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제도의 정신과도 일치한다. 그리고 확신컨대 우리의 여건이 귀족보다 훨씬 더 낫기 때문에 우리가 훨씬 더 풍부한 재량을 발휘할 수 있으리라. 우리 뉴 잉글랜드는 결코 지방에 국한될 필요 없이 세상의 모든 현자들을 고용하여 우리 주민들을 가르치게 하고 이곳에 머물게 할 수도 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어른들을 위한 학교이다. 귀족이 아니라 일반인을 위한 고귀한 마을을 만들자. 필요하다면 강에 다리 하나를 덜 놓고 좀 돌아가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보다 깊은 무지의 심연 위에 놓을 다리를 하나라도 더 건설하자.